그러면 20대, 30대만 넌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20대, 30대만 일을 해야 되면은 너는 20대, 30대 때 되게 빛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입시 상담입니다. 오늘 입시 상담 내용은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입니다. 보통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언제쯤 고민을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이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마음 먹어요.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중학교 3학년들이 기말고사가 11월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끝나거든요. 5일에서 7일 사이에 끝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이 11월 25일에서 27일 정도가 대부분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고, 아니 2주가 아닌지 20일, 3주 정도의 기간인데요. 이 3주 때 고민을 하고 갑자기 특성화 고등학교를 쓰려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건 누구의 영향일까요? 그때 아마 영향을 받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쯤이 되잖아요. 이 기말고사 끝나고 11월 말까지는 대부분 학교든 집에서든 너희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일단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 수고했다 하면서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수업보다는 조금 더 체험활동 위주로 해주고 집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학원도 좀 힘들면 좀 잠깐 쉬어라고 말해주는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쉬운 시기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선배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설명해주는 말 들어보잖아 하면 진짜 매력적인 학교들 막 있단 말이야. 막 취업률 막 90% 짜잔 막 돼 있고, 그 다음 막 대기업 들어가고 공공기관 들어간 선배들이 짜잔 보여주고, 그 다음 밥도 짜자자자잔 밥도 엄청 맛있어요 말하잖아. 그럼 막 끌린단 말이야. 끌려가지고 갑자기 막 와서 물어보는 말, 선생님 저 이 학교 어때요? 저 이 학교 이 학과 실은 옛날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뻥치고 있네. 그런데 진짜로 그런 학과 막 쓰려는 친구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친구들 특성화 고등학교 보내봤는데, 보냈을 때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학교를 보고 쓴 학생이 있고요. 학과를 보고 쓴 학생이 있거든요. 학교를 보고 쓴 학생들은 대부분 후회를 했고요. 학과를 보고 쓴 학생들은 대부분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랑 학과랑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지 좀 이야기해 줄게요. 보통 너희들이 그때쯤 막 끌리는 학교들이 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부르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아야지 네가 이걸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 지금부터 기회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막 학교 홍보를 할 때 절대로 학교의 나쁜 점 이야기 안 합니다. 장점만 이야기해요. 즉, 그 오는 선배들은 있잖아, 시나리오 그거 다 보고 외운 사람들이에요. 외워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밖에 말 안 해요. 근데 학교에 나쁜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좋은 점만 보고 그 학교에 갔다가 단점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굉장히 네가 후회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가 원하는 학과가 있잖아. 대부분 뭐 흔히 말해서 여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대부분 뷰티과 원하거든요. 그 학과 너만 끌려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많이 끌려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아까 뷰티과 말했으니까 뷰티과로 이야기해 줄게요. 뷰티과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 좀 무서운 선배들도 없는 것 같고 학교도 좀 예쁘고 밥도 맛있는 것 같아요. 쓰려고 봐. 몇 퍼센트게? 대부분 30% 정도 돼요. 30%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30%란 말은 우리 반이 30명 정원이라고 따졌을 때 내가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응? 만약에 우리 반이 24명 정도잖아요. 8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그 학교에 합격을 한다고요. 어때요? 괜찮나요? 좀 빡세지 않나요? 대부분 이때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당황을 해요. 생각보다 특성화고등학교 매력적인 학과들이
되게 커트라인이 높은 걸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막 선생님 근데 저 여기 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길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길은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난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길을 알려드리고 왜 선택을 안 하는 걸 추천을 하는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물어보잖아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 혹시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 50%인데 여기 뷰티과에 쓰고 싶다는데 혹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혹시 무슨 방법 없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학교에요. 뷰티과가 분명히 좋긴 하지만 뷰티과 말고도 저희 학교에 학과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기전자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런 과도 있고 저런 과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이런 다른 과들에서 일단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한 다음에 그 지원한 학과에서 뷰티과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전과 제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만약에 뷰티과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인원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학도 있고 퇴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학과 인원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학과에서 여기 학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전과라고 부르고요. 이때 전과를 해가지고 이게 뭐 빨리 되면은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때 전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학생이 좀 우리 학교에 다른 학과라도 쓰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면은 고민을 하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지금 네가 원래 가려는 학과는 네가 뷰티가 마음에 들어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너 지금 뷰티로 못 가고 다른 학과로 가야 되잖아. 그 다른 학과들이 대부분 그 학교에서 가장 비선호인 학과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뷰티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 다른 학과가 전기전자과. 그러면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기전자 공부해야 돼요. 전기전자 공부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납땜도 배우고 그다음 거기에서 전기전자 해가지고 막 전기전자식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 공부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냐면 전과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과에서 성적이 높은 애가 전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너희 반이 예를 들어서 네가 전기전자과로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전기전자과가 뭐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잖아요. 20명에서 이제 뷰티과가 인연이 비어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보통 1, 2등밖에 못 가요. 그럼 너는 그 학과에서 1, 2등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가 관심이 없는, 네가 뷰티과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학과인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와 있는 학생들 중 너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같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가 1등 하는 거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잖아. 그래서 만약 네가 실패하게 되면은 넌 전기전자과로 너 그걸로 취업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과를 보고 가요. 학과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학교보다 조금 더 낮은 학교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대신에 그래도 네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이 마음에 들 거예요. 수업 내용이 마음에 들면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상위권을 유지하기도 더 쉬워요. 그래서 진짜로 주변에 그랬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고나 예고를 갈 만한 실력은 안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근데 성적이 좀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 학교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애니메이션 과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그 학생이 와가지고 학교 어때? 이제 물어봤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이면은 학교보다 학과를 보는 걸 조금 더 추천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떠나서 이게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쓴 친구들을 내가 반대하는 이유고 그걸 제외하고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쓰면은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가. 특성화고등학교랑
일반계 고등학교에 서로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를 좀 몇 가지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수화고등학교를 쓰면 좋은 점부터 말해줄게요. 첫 번째, 특수화고등학교 쓰면은 진짜로 취업이 잘 돼요. 여러분들 막 취업률 막 90%막 이런 거 막 홍보하잖아요. 이거 거짓말 같나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거기 취업 잘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구나. 특수화고등학교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특수화고등학교랑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특수화고등학교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라 부르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 외고, 과학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즉 인문계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취업이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로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걸 도와줘요. 학교의 실습실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무언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실도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장비들도 있고요. 그 다음 그게 다 국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굉장히 좋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자격증 따는 것도 도와주고요. 거기에다가 학교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도와주고 기업에 너희들이 실제로 실습을 하러 가는 기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이 가능하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공기관 뭐 그런 데들에서도 실제로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자 그게 뭐였었지 이름 정확하게 고졸 취업자 전형이라고 부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랑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공공기관에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하잖아요. 하면 얘네들이 같이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인원을 따로 뽑아요. 예를 들어서 200명을 뽑는다. 그럼 200명 중에 150명은 대졸 이상의 취업자로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명은 고졸 취업자로 뽑아버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합격할 확률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된답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점.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난 너한테 취업이 잘 된다 했지 네가 연봉이 높다고 말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고졸, 대졸, 석사, 박사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봉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또한 고졸, 대졸, 석사, 박사로 가면 갈수록 네가 승진을 할 확률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고졸이잖아. 너는 승진과 연봉에서 다른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취업이 됐지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되게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졸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고 연봉이 너무 짜가지고 되게 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야간대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게 다 그 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하나 생각을 하고 취업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고졸 취업자가 좋은 점 중에 하나 뭐냐면은 20대에 자산을 빠르게 불리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졸 취업자들 보통 몇 살에 취업하는지 아시나요? 20살에서 21살이면 취업합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언제 보통 취직을 할까요?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요 보통 대학교 4년 우리가 4학년까지 다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대부분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1년 정도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도 휴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자격증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제 자격증 말고도 그 다음에 취업 전선에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 준비도 해요. 보통 한 2년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대부분 취업이 되는 나이가 28. 이건 여학생 기준. 남자는 군대도 2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30살이 대부분 신입사원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너는 20살, 21살에 취업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 인문계로 간 친구들은 28살 때 취업을 할까 말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 치고 12년이 지나서 동창회를 갔다고 해봅시다. 12년이 지나면 너는 몇 살이지? 28살이지. 28살이면은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다라고 하면은 이제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취업하려고 열심히 이력서를 낼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그때 뭐 하고 있죠? 너는 그때 직장 8년 차예요. 직장 8년 차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에서 연봉을 짜게 준다 해도 진짜 짜게 줬다고 쳐서 2천만 원을 줬어요. 2천만 원을 줬다 치고 8년 동안 받으면은 얼마가 되죠? 1억 6천만 원이 되지. 네가 여기에서 진짜로 쓸 거 좀 쓰고 엄마에게 도움도 좀 받고 했다고 해도 네가 적어도 반은 모았다면 너는 8천만 원을 모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8천만 원의 돈을 모으고 직장 8년 차인 너랑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해본 적이 없고 취업을 원하는 옆에 있는 네 친구랑 같이 술자리를 받게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묘한 감정 든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아마 지금 취업을 노려가는 이 친구는 뭐 석사일 수도 있고 석사 박사면 아직 취업이 뭐야, 아직 대학교예요. 그런 친구들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들고 3등 안에 드는 애가 아직도 취업 못해가지고 막 되게 끙끙대면서 야 너 취업해서 부럽다, 널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기분이 되게 묘해요. 그래서 네가 그때는 네가 걔 술 사주고 밥 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너도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뭐 물론 네가 취업을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벌겠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하면서 너 나 결혼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직장에 다니면서 몇 살 정도에 몇 년 차 정도에 보통 결혼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5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면 보통 결혼을 해요. 근데 너 20살부터 일을 했으면 28살이면 8년 차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애인이 있고 애인과 결혼 얘기 나올 만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다 너희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부모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보통 대학생들 1년에 쓰는 돈이 생활비가 1,000만 원 정도 보통 들어요. 진짜 최소로 잡아도. 근데 1,000만 원에 4년 하면 4천만 원. 그 다음에 중간에 막 연수 있고 막 자격증 따고 할 때 그때 계속 돈 못 벌잖아. 그럼 그걸 다 모으면은 그게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요. 너희 부모님은 그 기간에 그 돈을 안 썼잖아. 그리고 너도 모은 돈이 있잖아.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는 그래도 돈도 모은 것도 있고 부모님께 돈 따로 아쉬운 소리 안 한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부담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결혼할 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묘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진짜로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옆에 있는 대학교에 다닌 친구가 널 부러워하게 될 확률도 있답니다. 대신에 30대 후반이 되면은 역전이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30대쯤에 보통 취업이 된다 치면은 걔네들이 취업이 되고 나서 승진 연봉이 너희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연봉이 확 치고 가요. 특히 대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연봉의 2배, 3배까지 받는 친구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네가 20대 때 네가 자산을 많이 모아놨다고 나름대로 뿌듯했는데 30대가 됐을 때 이게 확 갑자기 30대 후반쯤 됐을 때 역전이 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대졸 취업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모으는 자산 형성의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그럼 저보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근데 뭐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가 잘 생각을 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2가지 장단점을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만약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줄 거는 네가 가려는 어쨌든 너도 무언가 직업을 갖고 싶을 거잖아. 네가 갖고 싶은 직업이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라면은 최대한 빨리 그 경력이 있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목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빨리 목공을 해야 될 거야. 웹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빨리 웹툰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더 먼저예요. 그런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네가 지금까지 배운 정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발표하거나 남에게 알려주는 직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야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직업이 경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생각해서 잘 모르겠다.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두 번째로는 임신,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신, 출산, 육아. 남자부터 이야기해볼까? 야, 남자들, 너 있잖아. 지금은 물론 네가 남자친구, 아니 네가 물론 남자친구밖에 없고 여자친구는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거든. 하지만 넌 분명히 30대 한 중반 정도 되잖아. 넌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야.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결혼을 했을 거거든. 근데 있잖아, 넌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 출산, 육아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넌 절대로 사회에서 널 원하지 않는 순간이 될 때까지 너는 무조건 일을 해야만 할 거야. 아마 그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넌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네가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퇴사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네가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하지 않는 이상 너는 네가 했던 그 직업과 굉장히 유사한 직업으로 갈 확률이 높아. 같은 직종, 비슷한 직종으로는 아마 갈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너는 네가 원하는 직업이 있잖아. 네가 스스로 기계를 만져가지고 물건을 만들거나 네가 스스로 발로 뛰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을 홍보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아니면은 너는 무언가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사람들을 가르쳐주거나 무언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를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이냐? 네가 나중에 갖고 싶은 직업이 사무직이야? 아니면은 생산직이야? 아니면은 화이트 칼라야? 블루 칼라야?를 생각을 해봐. 그럴 때 네가 나중에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가 고등학교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가 조금 더 생산직에 가까운 직종이 많아.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로 여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여학생들은 넌 다른 거 고민해야 돼. 너 있잖아. 너도 분명히 30대 중반쯤 되잖아. 네가 정말로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넌 분명히 결혼에 성공을 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임신, 출산, 육아가 있을 거거든. 그러잖아. 넌 아마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직장에서 넌 잘릴 수 있거든. 근데 40대 초반이 되잖아. 그러면은 아이가 좀 크거든. 그때부터 너는 아이의 육아에서 조금 우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좀 인정을 하고 가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잖아.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남자보다 임신, 출산, 육아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쏟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 이거 우리 인정을 하자고. 근데 네가 보통 직장에 30대 초반에 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36 정도에 네가 직장에 그런 일 때문에 퇴사를 하잖아.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나잖아. 애가 조금 크거든. 애가 좀 크면은 너 다시 일하고 싶어지고 이제 애도 너의 도움이 적게 필요한 시기가 와. 그러면 그때 넌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를 조금 더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에너지를 쓰고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 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럴 때 만약에 네가 전자를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너는 무언가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 경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네가 후자 쪽이잖아. 그러면 너는 그 무엇보다 네가 초반에 빛날 수 있는 직업
초반에 빛날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게 유리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만약에 특정한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 자격증이라고 말하는 건 네가 임신, 출산, 육아가 일어났다 해서 그 자격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기가 돼. 그래서 네가 취업 전선에 들어갔을 때 그 무기를 가지고 취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갖출 때는 있잖아.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는 걸 널 많이 도와줘.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도 분명히 있어. 뭐 의사, 약사, 교사 뭐 등등 이런 사자 돌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상의 자격증으로 따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미용사, 제빵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우리가 네가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따는 걸 도와준단 말이야. 그게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 네가 만약에 나중에 자녀를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할 거잖아. 그러면 20대 30대만 너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20대 30대만 일을 해야 되면은 너는 20대 30대 때 되게 빛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나중에 이 직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직장 되게 멋있다가 돼야 될 거야. 또한 기왕 그렇게 해서 남들이 봤을 때 멋져 보이는 직장을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넌 지금 20대 30대만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 20대 빨리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지. 네가 30대 때 들어가가지고 35살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 23, 25에 들어가가지고 35까지 일을 하는 게 좀 더 네가 빛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어? 이 정도 이야기가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라 일반계 고등학교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 내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있냐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예외사항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네가 무슨 직장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걸 그냥 다 떠나서 가장 일반적인 사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 일단 네가 마음이 끌리는 게 있으면 그 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네가 만약에 11월 15일, 11월 20일 사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면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일주일이라도 고민을 해봐요. 고민을 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너의 판단을 한번 해봐요. 어떤 판단을 해도 좋거든요. 결국엔 네가 한 판단이 맞은 판단이라고 나도 느끼고 너도 느낄 만큼 네가 그 길이 맞다는 걸 보여줘요. 증명해봐요. 나 이 길 선택한 걸 잘한 거라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 박수 쳐주고 너 진짜 잘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오늘 이야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나중에 또 올게요. 안녕.